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 중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논어, 공자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 논어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해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어에 대해서 해설한 책은 뭐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교육적인 관점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 공자의 그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은 한 권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공자에 대한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다른 분들은 공자에 대해서 뭐 공자가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논어를 갖다 해설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그 논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평생효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 이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평생 공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학습을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논어를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효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것 같아요. 효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료, 학이라고 하는 건 배울 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논어를 갖다 읽으면서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자라고 하는 그 성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공자라고 하는 분을 성인을 갖다 우리가 규정 짓는다면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평생효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바로 공자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평생효학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효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학이라고 하는 건 예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기에 효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기에. 그래 예기에서 이 말을 따다가 평생효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고 그 부제로서는 공자학단의 학이상습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공자학단의 학이상습. 학이상습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논어의 첫 부분에 보면은 논어의 학이편의 제 첫 부분에 보면은 학이시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학이시습 불력여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학이시습 배우고 또한 익히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평생교육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학이 시습보다는 학이 상습, 상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익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학이 상습, 배우고 항상 익힌다라고 하는 학이 상습이라고 하는 말을 부제로 썼습니다. 저자는 차갑부이고 출판일은 2017년 2월 15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출판사는 교육과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어의 관점을 평생학습의 관점, 교육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논어를 뭐 전부 380여 개 되는 것을 전부 살펴볼 것은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자는 살아있는 말씀, 논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공자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공자의 말씀을 생활 논어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학이편의 1-1, 학이편의 첫 장이 되겠습니다. 첫 장. 학이편의 첫 장을 제목을 붙인다면은 우리가 배움과 우정, 군자의 품격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여놓은 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학자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이편 1-1 첫 장을 배움과 우정, 군자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 하기편 1-1에 보면은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하기 시습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불력 여로와 벗이 있어 먼 곳을 찾아오면 붕우자원 박래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불력 열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인불지이 불온이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불력 군자호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배움에 대한 거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는 우정과 관련되는 거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 말은 군자의 품격에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시습 불력 열호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움과 실천의 기쁨인 것입니다. 배움과 실천의 기쁨. 그 배움은 단순히 지적 활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 지식을 넘는 것을 넘어서는 활동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천을 하고 반복적인 실천을 하면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보세요. 그 입으로 꼭꼭 씹어보면 단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배움도 우리가 배운 것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움을 꼭꼭 씹어보세요. 배움을 꼭꼭 씹어보시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음식에서 단맛이 나듯이 배움도 꼭꼭 씹으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기편 1-1은 첫 줄은 배움과 실천의 기쁨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배움은 단순히 그냥 그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면은 그 기쁨이 얻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배움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왜? 뭐를 하기 위한 그 배움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배움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그 요즘 배우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기쁩니다. 아주 그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우리가 단순히 그 뭐를 하기 위해서 라고 했을 때 그 배움은 즐거움이 없고 그것보다는 위인지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인지약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위인지약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배웠을 때 우리는 그때 즐거움을 느낀다. 음식을 씹어서 꼭꼭 씹어 먹으면은 단맛이 나듯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즐거움입니다. 아까 그 첫 번에 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멀리서 그 친구가 있어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는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하면은 그 삶이 굉장히 그 풍요로운 것입니다. 친구와의 재회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기쁨을 얻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공자의 그 첫 장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아성찰과 군자의 덕목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가 우리가 알아준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화내거나 어떤 노염을 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외부평가에 영향을 받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부평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 하는 것입니다. 소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진정한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중심으로
나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기쁨을 느끼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개의치 않는 그러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군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묵묵히 자신을 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그 남을 보고 이렇게 그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위해서,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나의 내면을 풍성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풍성하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의 목적은 자존감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 배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배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자가 진정한 군자가 말하듯이, 군자가 행동하듯이 외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 이런 길에 매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 생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적용했을 때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배움,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자기 자아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기편의 1-1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배움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기쁨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요즘 말로 그걸 바꾼다 것 같으면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자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평생학습을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는 걸 평생학습이라고 하는데, 공자는 하기편 1-1에서 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하기시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개념을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말을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학습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그것을 실천한 분, 이분이 바로 성인 공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멀리서 친구가 있어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중요시했고 자기 성찰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자. 남에게 보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자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기편 1-1을 읽음으로써 세 가지를 갖다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평생학습을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공자가 주는 하기편 1-1이 주는 세 가지의 시사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배움, 인간관계, 자아성찰의 세 가지 가치를 통해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기편 1-1, 논어의 하기편 1-1을 통해서 이 배움, 인간관계, 자아성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현대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하기편 1-1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배움과 우정, 군자의 품격에 대한
학위편 1-1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공자의 말씀, 생활 논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공자의 해설서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분석하는, 아까 제가 책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책은 뭐냐면 논어라고 하는 책을 교육적으로 다 분석한 것입니다. 385개인가 이 논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분석해서 책으로 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책이고, 이 분야의 교육적인 논어를 교육적으로 풀이해 놓은, 교육적으로 제가 재분석한 최초의 책이다. 저는 이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학위편 1-1 배움과 우정 군자의 품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